자, 이번엔 이제 샤프트 기능인데요. 회전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목이 좀 긴 어떤 유리병 형상인데요. 화병이나 이런 형상인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회전체 이 샤프트를 가지고 좀 구현을 해 본 겁니다. 적당히 XY, YZ 평면, 이렇게 YZ나 ZX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쭉 프로파일 가지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제 이것은 여기 보시면 샤프트라는 거 있었죠. 샤프트. 이 샤프트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이 샤프트가 회전체의 중심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가, 그래서 이렇게 3D로 이렇게 나와보면 회전체 샤프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지죠. 보시면 여기 리미트에서 퍼스트 앵글과 세컨드 앵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개는 합해서 36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고요. 퍼스트 리미트는 요것은 지금 현재 방향이 요 방향인데, 요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세컨드 리미트 방향.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60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엑시스에서 조금 전에 스케치에서 보면 축을 그려놨었죠. 그래서 그 축이 되고, 이게 축이 그려놓지 않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별도의 또 Z축이라든지 어떤 축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티크 프로파일에서 앞에서 패드 포켓 다 봤었죠. 앵글 쪽에 여기 오면 티크 프로파일을 체크를 하고 두께를 이렇게 티크니스 1번에서 2mm, 그래서 안쪽 두께고요. 이쪽은 스케치에서 바깥쪽 두께. 바깥쪽 두께는 두지 않고 지금 안쪽만 2mm를 주어서 적용을 좀 해본 건데요. 완전히 지금 속이 꽉 닫혀 있어서 눈으로 확인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이 솔리드를 지나는 평면을 ZX나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스케치 모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런 거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스케치 평면 가지고 스케치 평면을 잘 따냈을 때 내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께만 몇 mm냐면 2mm 두께만 주워놓고 안에는 펑 뚫은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티크 프로파일 옵션이 되겠습니다. 글루브인데요. 회전하면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패드 포켓 한 꾸러미고요. 생성, 제거. 샤프트, 글루브, 생성,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제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튜브 하나 형상을 회전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안쪽에 또 적당한 이런 위치에 서클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엑시스를 다시 하나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D에 나와서 글루브 명령어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중간에 돌아가면서 어때요? 삭제가 되죠. 이게 글루브 명령. 이게 패드 명령어였다면 이 다니면서 이게 샤프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생성이 될 텐데, 여기 보면 글루브는 이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샤프트하고 동일하죠. 여기에 티크 프로파일 옵션을 지정해 본 건데요. 여기 티크 프로파일을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 보니까 티크니스 1번 그래서 안쪽으로 2mm 바깥쪽으로 0mm 그래서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거라는 거니까 남은 부분에 이렇게 또 생성이 되는 거죠. 포켓하고 패드 명령어에서 티크 줬었던 거하고 똑같죠. 패드에서 티크를 주면 그 두께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텅 비게 제거를 해주는 기능인데, 그 다음에 포켓에서는 티크를 줬더니
그 부분만 포켓이고 나머지는 또 솔리드가 이렇게 채워지죠. 네, 같은 개념입니다. 글로브에 스티커를 주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요 두께 2mm 두께만큼만, 요게 지금 여기 보면 2mm 두께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두께 2mm 두께는 글루브 회전하면서 이렇게 제거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글루브가 원래 제거 기능이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글루브 기능입니다. 회전체 만드는 샤프트 명령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ZX 평면 잡고 스케치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한번 치수를 좀 어느 정도 주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프로파일 가지고만 그립니다. 제가 시작점은 원점 시작하고요. 이건 뭐 바닥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에서 일단 뭐 바닥 쪽에 이렇게 큰 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번 3포인트 아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렌더를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3포인트 아크 가지고 이렇게 조금,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대략적인 형상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다음 이것은 모양은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대략적인 형상 가지고 이 알카 웨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조금 들릴 뿐이에요. 이렇게 모양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양을 좀 더 잡아다녀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석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깊이 요 R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R값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데 중심점까지 이제 거리 이건 중복이 되니까 줄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중심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되겠고요. 요거에 뭐 R값, 그 다음에 여기에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값, 그 다음에 뭐 이런 데하고 여기서부터 거리 뭐 준다든지, 그러면 구석이 대략 잡혔고요. 치수를 좀 줘보면 뭐 더블 클릭해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치수가 안 들어가네요. 크게 줘봤고요. 15, 40 치수. 이렇게 주면 안 들어가네요. 요것은 그냥 접하도록 그냥 해볼까요? 단전시로 35mm, 35mm, 10mm, 40mm. 그 다음에 요 부분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요거하고 뭐 여기 접하도록 한번 줘보겠습니다. 탄젠시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엑시스 눌러서 회전 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3D로 이렇게 나가보시면 스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 명령을 누르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진데, 미리 보기 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회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케이 누르면은 안전하게 그냥 지워진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예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각도부터 주겠습니다. 두 개 각도를 더해서 360도가 넘어서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막 한 100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나는 뭐 예를 들어 270도만 주고, 여기는 세컨드는 용도를 주겠다 하면 이런 영상이에요. 이 방향이 이렇게 회전체에서 용도만큼 주고, 회전체가 보이시죠? 그리고 방향, 리버스 디렉션을 누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반대쪽에 이쪽으로 돌아가냐, 이쪽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것들이 회전체 각도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360도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영리에 주면 되겠습니다. 디크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앞에 보면 두께를 주는 거죠. 안쪽에 나는 한 2mm만 예를 들어서 주어서 생성을 시키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 적용이 됐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서는 안 보이죠. 안쪽 2mm만 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깐 제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를 관통하는 스케치 평면이 YZ나 ZX 평면이에요. 그러면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YZ나 ZX 평면 어디나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스케치 평면이 관통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떤 도구막대 하나를 보냐면 이 빈 공간을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여기 체크를 딱 해보면 요런 도구막대가 하나 나와요. 맨 앞에 있는 이게 컷 파트 바이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해서 스케치 평면이 칼자루가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잘라서 없애고 속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제 조금 전에 띠크 주었던 거 안쪽에 두께 2mm만 주어서 지금 관통을 샤프트를 돌렸더니 여기 보면 여기 두께가 여기 이제 2mm가 되는 거죠. 안쪽은 텅 뚫렸습니다. 보이시죠? 회전시켜보면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죠. 물론 여기를 완전히 관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형상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각도만 주면 되겠죠. 몇 도만요? 180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요. 다시 이 아이콘만 체크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나온 거 보면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지금 여기서 어떤 치수 구속을 또 이제 뭔가를 그려서 또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솔리드가 너무나 밝아서 좀 체크하기 어렵고 그러면 여기 로우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완전히 그냥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원하는 스케치 하면서 체크하고 할 때는 여기는 로우 라이트 요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치수는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로우 라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체크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잠깐 봤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옵션 추가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앞에처럼 난 반쪽만 이렇게 생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각도만 몇 도만 주시면 되면 180도만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1mm 이게 샤프트 병력어입니다. 회전체 굉장히 많이 쓰는 또 기능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루브 명령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브 명령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ZX 평면 잡아서 일단 저희가 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금방 했던 샤프트 가지고 만들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치수를 조금 제가 한번 구석을 줘볼게요. 직경이 30mm, 여기서부터 센터까지 거리가 50mm 주고요. 당연히 엑시스 회전 중심축 잡고, 자 샤프트 가지고 그냥 360도 회전체를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튜브 영상인데요. 여기다 이제 일부 제거를 하겠다라고 회전하면서, 그러면 다시 완성되는 일을 칠하고요.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요. 요거 로라이트를 그려놓고, 여기는 저보다 좀 작게 20 파일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요 거리를 조금 전에 제가 50mm를 줬고 30, 15가 되니까 35mm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부분하고 이렇게 일치하게 되죠, 치수가. 그리고 다시 로라이트를 해제하고 유주얼, 다시 어디로 나가냐면 3D. 자, 여기 엑시스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엑시스 회전 중심축 만들고 3D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래요? 글로브 체크합니다. 그러면 360도 회전하면서 보시면 삭제가 돼요. 여기처럼 보이시죠? 물론 방향도 이 방향이 360도, 나는 이 방향은 뭐 90도만 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쪽으로 나는 뭐 100도만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 방향으로 90도, 이 방향으로는 100도. 그래서 총 190도만큼 이렇게 삭제가 되죠. 네,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삭제가 되고, 이렇게 뭐 전체 나는 풀로 주겠다. 360도 반드시 여기는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에러가 안 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띠크 프로파일 보이시죠? 띠크 프로파일. 띠크 프로파일 여기 보면 안쪽은 2mm, 바깥쪽은 0mm. 여기입니다. 좀 더 줘볼까요? 5mm. 좀 더 보이도록 여기 보시면, OK 누르시면 여기처럼 여기 사이가 5mm만큼 주었고요. 여기는 삭제가 되고 글루브로 나머지 부분이 또 생성이 됐죠. 여기도 한번 보고 싶으면 스케치 아이콘 YZ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지금 샤프트로 회전체를 만들었던 거고, 안쪽이 지금 글루브로 줬는데 안쪽에 5mm 만큼 삭제하고 나머지는 솔리드로 채워진 영상이죠. 패드 포켓하고 같은 기능인데요. 삭제 또는 생성, 샤프트, 글루브 한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뭐 체크를 해제해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드 리버스 반대 방향이라면요 밖에가 지워져요. 여기 보면 어디 영역이냐면 여기 모양 보이시죠? 이 방향이 안쪽이라면 안쪽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이 방향이 바깥쪽이라면 바깥쪽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또 안쪽만 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방향은 이 각도, 이걸 이 방향으로 360도냐 이 방향으로 360도냐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 방향이 각도가 틀려지면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모양에서 뭐 40도, 좀 130도짜리라면 이게 버스트가 요만큼이 90도, 이만큼이 40도죠. 근데 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게 90도, 이쪽이 40도. 이런 것들이 글로브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샤프트하고 글로브는 같은 옵션인데, 샤프트는 생성, 글로브는 제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 기능입니다. 홀은 여러분 구멍을 생성하는 건데요. 물론 홀도 일단 솔리드가 하나 있어야, 그 솔리드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솔리드가 있어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홀 아이콘을 클릭하고 구멍을 생성할 그 면에 이렇게 위치에다 클릭을 딱 하시면 그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 포인트점이 그 홀의 중심점이 되면서 여기에 여기처럼 뭐 직경이라든가 어떤 깊이, 홀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홀에도 보면 타입들도 뭐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추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게 블라인드라는 거 요거 체크에 따라서 고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넣기 전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포지셔닝 스케치라고 해서 이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저희가 여기 체크했던 그 중심점이 정확한 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홀의 중심점을 구속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2D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2D 점에 보면 여기 보면 홀의 중심점이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 하얀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치수들 있죠. 여기서까지 뭐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리들을 구속을 줍니다. 그러면 그 파란색 요 점, 그러죠? 그 점이 구속이 되고 위치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xcite Workbench 아이콘을 딱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렇게 3D 공간을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옵션을 더 추가하면 되고요. 또 아래 보면 단순한 구멍으로 뚫을 거냐, 아래쪽에 저희가 뭐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간 뭐 V자 형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완전히 관통되는 것 같은 건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렇죠. 일반 치수만큼 이렇게 구멍의 깊이가 있어서 관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멍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V자 형상으로 이렇게 뚫고 싶으면은 여기에 보면 바튼 부분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고 각도도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홀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플랫 상태로 본 거고, 여기 V 바튼에서 각도 120도를 주어봐서 형상 이렇게 약간 좀 다른 형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홀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홀도 일단 스케치 아이콘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아크로 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나 했고요. 크기는 좀 넉넉하게 30mm, 50mm, 30, 30. 그다음에 이게 버티컬이 없네요. 버티컬 아니라 호리존털이죠. 취소하고 버티컬이 되면 안 되죠, 여기가. 대략 이렇게 주고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패드를 하나 시킬게요. 이거 뭐 한 30mm 두께만 패드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홀, 구멍을 생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그냥 간단하게 홀,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눌러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익스텐션부터 탭들이 있고요. 이렇게 타입 탭, 스레드 탭, 이런 것들 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입들, 앞에서 우리 패드 포켓했던 타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홀의 직경, 홀의 깊이, 그 다음에 홀 방향도 아랫 방향이냐, 경사진 방향이냐. 네,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포지셔닝 스케치 해가지고 여기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2D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하얀 점이 이게 홀의 중심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 구속 가지고 구속을 줍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거리가 15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알고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5mm다 예를 든다면, 그럼 위치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홀의 중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속이 잡힌 겁니다. 엑사이트 워크벤치를 뚫려 나가 보시면 여기가 금방 줬던 15mm 15mm 보이시죠?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정확한 위치로. 그리고 직경은 나는 20mm를 주겠다. 직경. 깊이는 나는 15mm만 주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요걸 15mm 주고 좀 작게, 요걸 한 20mm로 가볼까요?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평평한 구멍이, 이게 홀 기능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가지 또 알아볼 옵션들이 있으니까 다시 더블 클릭해서 홀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직경 크기 요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기 바텀에서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평한 바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 드릴 자국 같은 거 뚫을 때 보면 V 형상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드릴 자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각도를 뭐 몇 도만큼 줄 거냐, 그래서 미리 보기 오케이 하면 여기 뚫리는 자국 자체가 아래가 이렇게 V자 형상으로 뚫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옵션이 아래에 있는 이 옵션이 되겠습니다.